새벽 2시쯤에 모니터 불빛만 켜진 방에서 막 뻑뻑해진 눈 비비면서 일해본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뭐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상황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그 끝이 안 보이는 시험 공부하면서 책상에 엎드려서 막 한숨 푹푹 쉬어본 적은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마다 늘 스스로한테 똑같은 주문을 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생만 끝나면 진짜 나중에 꼭 보상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뭐랄까 유일한 동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의심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주가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장부에 차곡차곡 적어뒀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아주는 약간 그런 친절한 시스템일까 하는 의심이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아니면 이건 그저 지친 사람들을 달래서 계속 쳇바퀴를 돌게 만들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가스라이팅일 뿐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을 되게 단순한 위로나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땀 흘리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동화처럼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볼 자료들의 결론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이 투박한 속담 뒤에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정교한 과학적 설계도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신경과학팀의 최신 연구부터 노벨상을 받은 연력학 물리학 이론,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어진 심리학 논문들까지 말이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꽤 깊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명제를 차갑고 정교한 과학의 언어로 완전히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과정을 저희와 함께 다 듣고 나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고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오,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게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주의 무질서를 거스려는 생명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자 우리 뇌의 화학적 보상 체계라는 걸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자, 이건부터 파헤쳐보죠. 심리나 뇌과학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자체의 기본 세팅 값을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죠.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보니까 물리학의 그 연력학 제2법칙,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하던데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지만 이게 오늘 대화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을 꼽아라.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주저없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연력학 제2법칙을 꼽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요? 네,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의 모든 사물과 에너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말에 방을 아무리 막 완벽하게 싹 치워놔도 며칠만 지나면 먼지 쌓이고 물건들 엉망진창으로 흩어지는 거, 약간 그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어질러지는 거죠. 제 책상 위를 보면 우주의 진리를 매일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특별히 제가 어지럽히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난장판이 되니까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낙, 그러니까 성취나 성공, 안정 같은 것들은 우주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잖아요. 아, 가만히 두면 흩어지는데 그걸 거스르는 거니까요. 네. 에너지가 꽉 뭉쳐진 아주 고도로 정돈된 질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어렵네요. 질서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이자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주가 그냥 숨만 쉬어도 무질서를 향해 굴러가는데 그럼 생명체는 어떻게 그 반대 방향인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리아 프리고진입니다. 그가 주창한 산일 구조, 영어로는 Dissipative Structures라고 하는데 이 개념의 답이 있습니다. 산일 구조요. 뭔가 좀 생소한 단어네요. 네, 어떤 시스템이 극심한 혼돈과 막대한 에너지 소모, 다시 말해서 고생을 겪으면서 특정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질서로 스스로를 막 재조직화한다는 이론이에요. 아,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였죠? 그 냄비에 물을 끓일 때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아, 네네, 물 끓일 때. 물이 끓기 직전인 딱 99도일 때 물이 가장 격렬하게 막 요동치잖아요. 기포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냄비 털컹거리고 진짜 혼돈 그 자체죠. 그렇죠. 그런데 딱 100도라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물 분자들이 수증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상태로 훌쩍 도약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가려면
물리적으로 이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에너지를 태우는 그 고생의 구간을 뚫고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물리법칙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외부에서 열 에너지, 즉 불을 떼지 않으면 물은 그냥 서서히 식어버릴 뿐이니까요. 가만히 두면 식어버린다. 연력학 제2법칙이네요. 맞습니다. 수증기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 가해지는 극도의 열과 혼돈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걸 생물학적 단위로 축소해서 우리 몸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몸이요. 네, 우리가 헬스장에서 막 무거운 덤벨을 들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근육통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죠. 계단 내려갈 때 다리 후들거리고 막 사실 바벨 무게 때문에 근섬유가 물리적으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무슨 질소의 도약이 아니라 명백한 재난이자 구조의 붕괴거든요. 명백한 고통이죠. 완전 파괴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처를 입었다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모여서 다음에는 이 무게에 찢어지지 않게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치유 과정에서 더 굵고 튼튼한 단백질을 촘촘하게 엮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났던 자리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복구되는 걸 넘어서 아예 더 업그레이드된 단단한 갑옷을 입는 거군요. 생물학에서는 이걸 호르메시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호르메시스요? 네, 적당한 스트레스나 외부의 타격, 심지어 약간의 독성조차도 생명체의 회복력을 폭발적으로 자극해서 이전보다 강한 생명력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죠. 우와. 이걸 쭉 연결해보면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니까 성장은 고생에 대한 우주의 어떤 단순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덧대어진 살아남기 위해 진화가 엮어낸 아주 단단한 생존의 흉터인 겁니다. 와, 생존의 흉터. 진짜 표현이 묵직하네요. 고난을 견디고 얻은 성취가 우주가 주는 예쁜 선물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에서 생긴 단단한 굳은 쌀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거시적인 물리랑 생물학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방금 육체적인 붕괴랑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세포 입장에서는 뼈아픈 재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야, 당장 그 집 멈춰라 이렇게 경고해야 정상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통증을 주니까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생 끝에 오는 그 성취의 결과를 그토록 달콤하게 느끼고 심지어 거기에 막 동기부여를 받는 걸까요? 우리 뇌는 화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 화학적 속임수를 이해하려면 현대 뇌과학의 슈퍼스타를 불러와야 합니다.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단어예요. 흔히들 도파민을 무언가 성취했을 때 혹은 되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팍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 정도로 알고 계시죠? 네, 보통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버드대학교 신경과학팀의 최근 연구들을 쫙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도파민은 이미 손에 쥐어진 결과물보다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결핍의 과정, 그리고 그 기대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솟구치는 물질입니다.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막 터지는 축포라기보다는 사막 한가운데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계속 걷게 만드는 그 타는 듯한 갈증, 그 동력 자체가 도파민이라는 거네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말하는 도파민 베이스라인 법칙이 그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베이스라인이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의 기준점, 즉 베이스라인이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 고통 없이 매일 침대에 누워서 숏폼 영상만 보고 달콤한 디저트만 먹는다고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그렇죠. 뇌의 쾌락이 끝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뇌는 화학적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요. 그럼 쾌락의 역치가 끝없이 높아져 버리는 거군요. 결국 나중엔 웬만한 자극에는 감흥도 못 느끼는 약간 멍한 상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른바 쾌락의 궤도에 갇혀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험난한 고통과 결핍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정반대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되게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가 생각나요. 오, 다이어트요? 네, 며칠 동안 진짜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굶주리다가 딱 하루 따뜻한 맨밥 한 숟갈을 딱 먹었는데 와, 세상에. 엄청 달았죠? 네,
진짜 미슐랭 3스타 셰프 요리보다 그 맨밥이 훨씬 달고 막 폭발적으로 맛있더라고요. 입에 침이 싹 고이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했거든요. 하하하, 뇌가 얼마나 치밀한 계산을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경험이네요. 그렇게 고생하고 결핍을 겪는 동안 우리 뇌의 도파민 베이스라인은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바닥으로요? 네. 하지만 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물 한 모금을 아주 강렬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엄청나게 민감하게 싹 닦아놓습니다. 수용체들이 막 열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용체들이 굶주린 채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맨밥이라는 아주 작은 보상에도 뇌가 엄청난 폭발력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행복의 진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핍이라는 그 고통의 기관을 뇌가 의도적으로 설계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자료 중에 이 도파민의 소학을 가장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 나사 아폴로 계획 당시 엔지니어들 뇌과학적 상태 분석한 거요. 아주 유명한 사례죠. 1960년대의 아폴로 계획 당시에 나사의 수많은 연구원들은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주당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80시간이요? 네, 매일같이 로켓이 폭발하고 데이터 오류나고 심지어 훈련 중에 우주비행사가 사망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죠. 상상도 안 되네요. 그 압박감이. 수년 동안 이 사람들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찌들어 있었고 도파민 베이스라인은 지하 저 깊은 곳까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터져나온 엄청난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아,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인지적인 기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뇌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폭발이 일어났던 건가요? 수년 동안 진짜 최고조에 달해 있던 코르티솔 수치가 목표 달성과 함께 수직으로 팍 급락합니다. 동시에 바닥까지 짓눌려 있던 도파민 용수철이 족쇄를 딱 풀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로 튀어오르는 거죠. 와. 이걸 학교에서는 상대적 보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운 수학 기호 중에 위아래로 굽이치는 y는 sin x 파동함수 아실 겁니다. 네네, 그 파도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곡선이요. 네, 골짜기가 깊게 파일수록 반동으로 솟아오르는 그 산봉우리의 높이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아, 깊은 만큼 높아진다. 우주비행사나 특수부대원들의 멘탈을 평가하는 고난 후 성장, 즉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지표도 철저하게 이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깊은 스트레스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뇌만이 그 반작용으로 치솟는 거대한 성취의 쾌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고생의 크기만큼 물리적으로 보상의 크기도 증폭시키도록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용수철을 꾹 눌러서 고생시킬수록 나중에 튕겨나가는 낙의 힘도 커진다. 와, 수학이랑 화학으로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대화가 너무 지금 매끄럽게 흘러가는데 약간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 어떤 반론이죠? 방금 그 논리대로라면 그냥 무작정 눈 꽉 감고 죽도록 고생만 하면 우리 뇌는 알아서 무조건 엄청난 낙을 짠하고 보장해준다는 뜻이 되잖아요.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 있죠. 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묵묵히 참고 고생만 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아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사람도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고생이 낙이 되기는커녕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대화의 가장 냉정하고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요? 네. 과학의 대답은 매우 단호해요. 모든 고생이 성장의 용수철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요? 마틴 셀리그먼의 아주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 실험이 그 어두운 이면을 정확히 보여주죠. 아, 그 1970년대에 했던 개 전기 충격 실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그룹의 개들한테는 코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즉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습니다. 네네. 반면에 다른 그룹의 개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뛰어다녀도 전기를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만들었죠. 예측도 안 되고 통제도 불가능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네요. 나중에 이 두 그룹의 개들을 장애물만 살짝 훌쩍 넘으면 도망칠 수 있는 방에 똑같이 넣고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두 번째 그룹 개들은 울타리를 넘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 고통을 감내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까 말한 그 질서를 향해 도약하려던 뇌의 회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회로가 끊어지는 거군요. 도파민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망가지고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라는 그 절망감을 뇌세포 단위로 학습해버리는 거죠. 이때 혼돈은 질서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생명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재자가 될 뿐이에요. 와,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은 독이 된다면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낙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질문이 아주 핵심을 찌르네요. 제가 아까 그 심리학 논문을 쭉 읽다가 이 질문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비유죠? 100도로 펄펄 끓는 물이 있다고 딱 가정해보죠. 이 끓는 물은 아까 말한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외부의 스트레스, 즉 고난입니다. 네, 혼돈의 상태죠. 근데 이 똑같은 끓는 물 속에 고구마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렇죠. 익어버리니까요. 반면에 달걀을 던져 넣으면 속이 아주 꽉 차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 에너지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그 대상의 내부 구조에 따라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단단해진다는 거죠. 와,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그 달걀의 단단한 내부 구조를 인지적 재해석, 즉 커그니티브 리어프레이설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재해석이요? 네, 방금 개 실험에서 언급한 통제감과 아주 직결되는 개념이죠. 똑같이 숨막히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길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버립니다. 네, 고통을 대하는 나의 마인드셋이나 태도에 따라서 화학 물질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만약 닥쳐온 고생을 나를 억압하는 통제 불가능한 일방적 피해라고만 인식하면 뇌의 편도체가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말 그대로 독성 수준으로 뿜어내요. 독성 코르티솔이요? 네, 이 독성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쪼그라뜨리고 신경세포의 연결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까 말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거죠. 완전 고구마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100도의 혼돈 속에서도 전두엽이 딱 개입해서 이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이건 내가 더 높은 질서로 가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퀘스트야 라고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는 순간 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코르티솔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코르티솔은 똑같이 나옵니다. 외부 스트레스는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질이요? 네, 전두엽의 그 통제 신호를 딱 받은 코르티솔은 독성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활력 호르몬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경 가소성이라면 뇌 신경망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뚫고 뻗어나가서 아예 뇌 물리적 구조 자체가 진화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면서 두꺼워지는 호르메시스 현상 기억하시죠? 네네. 생존의 흉터요. 그게 우리의 뇌 신경망 아래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혼돈이라는 에너지를 땔감으로 재료 삼아서 나의 뇌를 더 고도화된 질서 상태로 재조직화하는 거죠. 와, 미쳤네요.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물리학의 중력처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일어나는 자동 법칙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만 뇌가 스위치를 켜주는 선택적 진화 회로인 셈입니다. 와, 오늘 막 흩어져 있던 물리학, 뇌과학, 심리학 개념들이 싹 다 모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는 기분이네요. 네, 오늘 대화의 궤적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그 벅찬 업무,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과제, 끝이 안 보이는 인간관계의 갈등들, 이 모든 고단함들을 그저 나를 갉아먹는 방전 상태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두면 무너져버릴 우주의 거대한 엔트로피에 맞서서 여러분만의 굳건한 산일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실 당장 눈앞에 달콤한 보상이 안 떨어져서 되게 허무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결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 지독한 결핍의 시간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훗날 다가올 아주 작은 성취의 순간을 수십, 수백 배의 거대한 카타르시스로 폭발시키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막 치밀하게 세팅하는 아주 거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버티면서 흘린 그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에너지는 절대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네, 어딘가에 쌓이고 있죠. 그 열 에너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뇌와 몸속으로 흡수되어서 어떤 외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달걀처럼 꽉 찬 생존의 흉터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혼돈을 통제하며 인지적으로 재해석해낸 사람에게 우주와 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질서의 도약을 선물합니다. 그것이 도파민의 엄청난 폭발이든 아니면 훨씬 강해진 신경가소성이든 말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자료들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위로가 아닐까 싶네요. 네, 팩트에 기반한 위로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뜰 때 한 번쯤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파민의 수학과 뇌과학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 폭발적인 쾌감과 성장의 낙을 온전히 느끼려면 우리 뇌에는 반드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결핍과 고통의 베이스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진실을 완전히 반대로 딱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맛있는 배달 음식이 문 앞에 딱 도착하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도파민을 무한대로 터뜨리는 쇼폼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는 사회. 아주 편안하죠. 에어컨이란 히터로 계절의 고통마저 싹 지워버린 이 완벽하고 편리한 현대사회. 어쩌면 우리는 이 즉각적인 쾌락과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영원히 느낄 수 없는 무기력한 좀비로 개조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서운 통찰이네요. 이 끔찍한 쾌락의 궤도에서 탈출해서 진짜 살아 숨쉰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은 내일 하루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도적으로 결핍시켜 보시겠습니까?